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김정은 한 적대국 윤 북반민족 집단이라는 기사입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해드렸었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한은 적대국이다라고 헌법에 아예 명시해라라고 지시까지 내렸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얘기에 윤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북한이 반민족 집단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갈등이 점점 더 좀 첨예화돼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북한의 이 얘기, 한국이 적대국이다라는 얘기, 이 얘기를 지금 보면 사실 북한이 그 전에 미국이 주적이고 남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헌법에 명시한다는 얘기는 미국 말고 한국에 좀 더 치중해서 앞으로 적대국으로 보겠다라는 걸로 사실 받아들일 수 있는 있는 부분이라고도 해석이 되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같이 볼까요? 네, 서울신문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 첫 경선 압도적 1위입니다. 네, 이번엔 미 대선 얘기죠. 이게 대체 뭔 상관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찬찬히 좀 보겠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 첫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했다. 어제 저희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0개월간의 미국 대선 이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그리고 첫 이 공화당 경선에 이 아이오와주가 첫 이 경선지인 건데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였습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건 니키 헤일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 두 사람 박빙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압도적으로 1위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볼까요? 트럼프 51%를 득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합쳐도 트럼프 전 대통령만큼 득표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네.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대체 북한이랑 무슨 상관이야?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도발적인 발언이 있고 미국 대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두 개의 상관, 다음 기사를 보면 아마 아하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의 일면입니다. 트럼프 압승한 날 김정은 핵 직거래 도박입니다. 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아이오와에서 압승했다라는 소식 직전에 봤죠. 그리고 그 앞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남한 이 대한민국은 적대국이다라고 헌법에 명시해라 주적이다라고 얘기한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순서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지시가 먼저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했습니다만 두 가지 사안을 같이 놓고 볼 때 트럼프 전 대통령 늘 이 공언했었던 바가 있죠. 나는 김정은하고 친해, 로켓맨하고 굉장히 친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대선 승리를 예감한 것인지 김정은 국무위원장 결국 이 대한민국도 주적으로 헌법에 명시하라는 얘기는 우리는 핵 가지고 미국과 직거래하겠다라는 도박을 시작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오늘 일면입니다. 나오는 얘기가 통미봉남 이런 얘기가 있죠. 미국이랑 통하고 남한은 봉쇄한다라는 이 통미봉남의 북한 전략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다만 이런 모습이 이런 전략이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아는 위험은 위험이 아니라고 하죠.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해서 전략을 우리도 좀 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몰래 떼는 스텔스 세금 사라진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스텔스 세금 휙 지나가서 모르는 거죠. 있었는지도 모르는 게 스텔스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텔스 세금 무슨 얘기냐.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부담금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부담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걷는 돈입니다. 납부 의무가 강제인 점이 세금과 같지만 돈을 내는 사람이 인지하는 경우는 적어서 스텔스 세금으로 불린다. 이런 부담금,
이런 부담금 앞으로 없애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부담금이 뭐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영화 지금 14,000원 중에 420원이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출국할 때는 11,000원. 이거 말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 할 때 치는 이 돈도 다 사실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거다라는 골프 입장료도 다 부담금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91개 준조세라고 불리는 이 부담금 만들어진 지 63년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윤 대통령이 꺼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얘기만 했느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윤 대통령 처벌이 능사 아니다. 국회의 중대재해법 유예 SOS. 네,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이거 유예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이 대체 무슨 얘기냐? 6일 좀 볼까요? 영세 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우면 그 피해는 우리 근로자들, 서민한테 돌아갈 거다. 때문에 근로자 안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중대재해법이 또 만들어지게 된 과정이 또 있었죠. 때문에 야당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법 개정을 하거나 하려면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이 부분은 뭔가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도 저희가 같이 좀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의원 250명으로 감축, 국회 개혁 띄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의원 정수 감축을 꺼냈습니다. 의원 250명으로 감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300명이 정수인데 50명을 뚝 떼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의원 정수 감축 얘기가 그동안 쭉 계속 나왔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개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 이 개혁안을 어떻게 현실화해서 만들어 갈지도 같이 쭉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립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두 사람이 같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양손에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는 두 사람. 대체 누구냐? 네.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을 만든 감독 그리고 배우. 네. 여기 주연상을 받은 스티븐 연. 아마 스티븐 연 배우는 아마 얼굴을 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감독 이성진 감독입니다. 한국인이죠. 한국계 감독과 한국계 배우가 어제 에미상을 휩쓸었다라는 건데요. 네. 이 에미상 사실 이게 미 방송계 최고 권위의 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무려 8개의 상을 성난 사람들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로 받았습니다. 만든 사람들만 한국적인 게 아니죠. 만든 내용도 한국적인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가 나오고요. 한국말로 얘기하는 한국계 이민자의 이 얘기들이 실린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한국계 감독, 한국계 배우가 한국적인 얘기를 다루면서 이 얘기가 에미상을 휩쓸었다. 앞서서 골든글러브도 했었죠. 네. 앞으로 나올 작품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같이 얘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신호탄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여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감점, 영남 중진 물갈이 신호탄이란 기사입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첫 발표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제목 보면 요런 내용이 있었구나 싶지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권역별 하위 10%는 컷오프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 조정 지수도 마이너스 15%, 강남 상구를 제외한 수도권, 충청, 호남, 제주 지역은 당원 20%, 일반 국민 80%, 영남, 강원, 강남 상구 지역 당원 50%, 일반 국민 50%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는 컷오프고 뭐는 몇 프로 감점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줄줄줄줄 지금 일단 얘기는 했는데 잘 귀에 들어오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길 좀 보겠습니다. 현역 7명 공천 컷오프, 18명 감점, 동일 지역 3선 이상은 불이익. 요 얘기입니다. 네. 일단 현역 7명은 경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르는 거죠. 컷오프 한다. 18명은 감점 주겠다. 동일 지역에서 3선 이상 하면은 불이익이 간다라는 내용인 건데 여길 좀 표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경선 방식. 일단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호남, 충청, 제주. 여기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여기는 당원 20, 일반 국민 80으로 여론조사를 하겠다.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80%까지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강남 3구, 영남, 강원권, 이른바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지역에는 5대5, 당원 대 일반 국민 5대5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경선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가점은 만 34세 이하 청년한테 최대 20% 가산점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가산점 주는 것보다 사실 점수가 깎이고 컷오프 되는 게 더 무서운 상황이죠. 보겠습니다. 공천 부적격, 성폭력 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등등.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보겠다. 현역 컷오프, 아까 나왔죠. 평가 하위 10% 컷오프, 이럴 경우 한 7명 정도 컷오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 지역 3선 이상 출마자 15%, 최대 35%까지 감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일단 명수로 따져보면은 현역 하위 10% 컷오프다 하면 7명쯤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신주호 대변인님, 지금 보면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략기획단 차원에서 인유한 혁신위가 제시한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에다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앞서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7명 컷오프다 그러면 뭐야? 줄어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겁니까? 그 다른 지점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평가 하위 10%는 컷오프를 하는 것이고 네. 3선 이상이 한해서는 저희가 공천 과정에서 감산을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인유한 혁신위가 주장을 했었던 것은 그냥 뭉땅그려서 20% 컷오프를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그것에 저희가 사실상 더한 것이다. 혁신위가 내놓았었던 혁신안에 저희가 추가로 혁신안을 더 도출해낸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산되고 이런 것까지 합치면 결국 전체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현역 의원 20%가 넘는 사람이 컷오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들. 지금 이 보면은 뭐 영남 중진 물갈이 신호탄입니다. 물갈이가 된다라는 얘기. 그런데 특히나 영남과 중진이 물갈이 된다는 신호탄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수영 의원님. 영남권 중진 의원들 어제 공천 발표 듣고 우려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15%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컷오프가 돼서 이제 그 10%는 컷오프가 되니까 아예 참석을 못 하잖아요, 경선에. 네. 그 사람들은 빼고. 그러면 이제 하위 이제 10에서 30% 사이에 드는 사람들은 15%를 또 감점을 또 해요. 그러면은 여기 20% 감점을 해요. 그러면 네. 토탈 35% 감점이 됩니다. 동일 지역구 3선이 몰려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부분 영남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도권에서는 동일 지역 3선 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강원 한두 개, 영남, PK 이쪽으로 지금 대부분 이게 몰려 있기 때문에 최대 35% 감점하면은 이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더더군다나 이제 그 당원 50, 여론조사 50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원 50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50도 들어가서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5대5로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당에서 많은 당원들의 지지를 얻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사실 아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건 또 정치 신인들은 또 가점이 붙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다가 또 정치 신인 가점까지 붙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영남 중진들 굉장히 좀 지금 과불안석이죠. 굉장히 불편하죠. 게다가 지금 그 컷오프 기준 하는 게 지난번 당무감사야 30%, 네. 공관위 조사 40%, 면접 10%, 기여도 20 들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공천관리위원회가 50%를
행사하는 거예요. 이 평가에서. 그러니까 참 공관위가 지금 칼자루를 휘두를 수도 있다는 얘기가 허언이 아닙니다. 영남권 그리고 특히나 중진들의 경우에는 지금 조마조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몇 프로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50점 정도는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는 공관위가 빵점 줄 수도 있고 50점 줄 수도 있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좀 과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 정도로 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진들, 특히 영남권 중진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날짜가 좀 아이러니해요. 마침 오늘 또 뭐가 있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선 의원들과 오찬을 하는 날입니다. 네. 어제는 3선 의원들과 오찬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4선 중진들이랑 이제 첫 오찬입니다. 이 오찬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4선 이상의 이제 김기현 전 대표들 포함해서 많이 이제 4선, 이 4선 의원들이 참석을 하게 될 텐데 3선 의원들하고 오찬을 할 때는 공관위 발표가 있기 전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제 공관위 발표가 있고 그 이후에 오찬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재환 교수님, 네. 오늘 오찬 분위기가 어떻겠느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상견례니까. 네. 그리고 또 이게 물론 뭐 동일 지역 3선 이상 상당한 일종의 뭐랄까 정치적 페널티를 먹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본인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또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유아스러운 자세로 이렇게 만나는 것도 본인의 평가 때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생각도 아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드러내놓고는 뭐 서로 얼굴을 붉힐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아마 비공개로 진행되고 난 뒤에는 아마 이 공천의 이 여러 가지 룰에 대해서 적잖은 아마 좀 뭐랄까 불만보다는 좀 하소연 같은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동안에 이 당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사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이야기한 공천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객관적이고 개량적인 세대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객관적이고 개량적이라는 말 자체는 상당히 공정하게 평가를 하겠다는 거지만 네. 많은 사람이 듣기에는 거기보다는 세대 교체의 방점이 직격하고 보잖아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중진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 당 전체의 분위기에 대한 아마 나름대로의 불만과 호소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불만보다는 하소연에 가까운 뭔가 얘기들이 비공개 자리로 전환이 되면 막 터져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나왔죠. 오늘 4선 이상, 오늘 참석하는 사람 중에는 김기현 전 대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당대표격이죠. 직전 당대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 오늘 한 자리에 만나게 되는 건데 그동안 김기현 대표가 그 이전에 뭐 총선 불출마, 당대표직 사퇴기가 나올 때도 울산 지역구는 출마할 것 같은 뉘앙스를 얘기를 해왔었죠.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내일 울산 가시는데 울산은 내 지역구 내 고향인데 울산 가는 게 왜 그 화제가 되나요? 제가 받은 사랑을 잘 돌려드려야 되겠다.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도록 나라 만들고 울산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현 전 대표 사실 대표직에서 물러나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때도 총선은 출마한다. 대신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그런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동훈 위원장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인데 장윤미 변호사, 네. 김기현 대표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대통령의 의중도 보도에 따르면 당대표직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대신 본인의 지역구를 포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신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지역구에 대한 애정 그리고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 과거 11월 달에도 드러냈고요. 최근에도 뭐 SNS나 이 지역구 활동들, 그리고 본인의 의정 활동 보고서도 3년 만에 개최를 했었나요? 그러면서 상당히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켰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의 어떤 의지와는 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사실상 상견례 성격으로 처음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자리인데 네. 과연 껄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본인 역시 한 지역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 아니겠습니까? 15%라는 거는요, 여러 감점 요인과 합치면 사실 굉장히 공천에 있어서는 빨간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정치 신인이라거나 여러 변수에 따라서는 더 불리한 지형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유리한 지역은 당원 50, 그리고 일반 50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해서 그게 다른 지역과 보면은 당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존 현역 의원이 유리한 점은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될 장애가 있는 상황, 그리고 대통령실과 이 거리가 두고 의중을 그대로 쫓지 않았다는 점 종합하면 공천까지 안심하긴 이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경우도 지금 다선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를 하면 뭐 아까 나온 것처럼 뭐 최대 35% 감점까지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또 상대방이 신인이 나온다고 한다면 나는 깎이고 거기는 플러스 가점을 받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네. 오늘 오찬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터져 나올지 전현 당대표 한동훈 위원장과 김기현 전 대표 사이에 케미는 어떻게 보일 수 있을지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저희가 지금 영남권 중진 의원 물갈이 신호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 얘기도 있습니다. 수도권 경선 일반 국민 80, 당원 20%로 영남 10명 감점. 저희가 지금 영남 지역에 좀 집중해서 봤는데 사실 수도권 부분, 수도권 경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일반 국민 80%의 당원 20%로 8대2로 여론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수도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그동안 쭉 반복되어 왔습니다. 공관위원장의 얘기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이번 공천의 가장 경합지는 서울, 경기, 인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선거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은 선거의 패배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에서의 패배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지역에서 진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할 것입니다. 네. 수도권이 중요하다. 수도권에서 진짜 경쟁력 있는 사람을 공천을 주겠다라고 지금 정영환 위원장도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신조어 대변인님. 근데 지금 수도권이 중요하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 내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온 이 공천 룰을 보면 물론 이게 다가 아니고 첫 발표긴 합니다. 근데 보면 일단은 물갈이에 좀 더 좀 이 방점이 찍혀 있고 수도권은 8대2 여론조사 외에 지금 다른 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8대2 여론조사 이거 외에 뭐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원래 기존에는 50대 50으로 네. 경선을 진행했었지만 저희가 사실 당원 숫자가 저희 당원분들께서 영남 지역에 좀 편중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수도권에는 저희 당원분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 서울 시민이나 경기 도민, 인천 시민의 의중을 많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80%를 투입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강남 3구를 제외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유리한 지역들, 저희 텃밭이라고 불리는 지역들에서는 당원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로 한해서도 저희가 민의를 많이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에서 더 많은 국민의 민심을 듣고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총선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수도권에서 얼마나 많은 의미 있는 의석을 갖고 오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영남 지역에서는 중진들의 그 희생, 헌신을 요구하면서
쇄신과 혁신 공천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수도권에서는 저희가 유능한 후보, 경쟁력이 있는 분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그분들을 공천해서 국민들의 민심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천 과정을 위해서 아마 이러한 방안을 낸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 여론을 더 많이 듣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강남 3구는 지금 제외했다라는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게 다가 아니고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뭔가 더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겠죠. 그리고 아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공관위원장도 얘기를 했다면 이것 외에 어떤 방안이 더 있을지도 좀 같이 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